진태석은 중환자실 앞에서 멈추지도 않았다. 망설임은 약자들의 습관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병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그에게는 허락된 시간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차정원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난다. 진태석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다. 옥상에서 떨어뜨릴 때도 그 뒤로도 그는 늘 끝을 계산해 왔다. 오늘은 그 계산을 완성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이 침대 옆 소파로 향했다. 병원에서 흔히 쓰는 베개가 놓여 있었다. 진태석은 그것을 집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잔인해 보였다. 내가 깨어나면 안 돼. 그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말한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말한 것이었다. 베개가 천천히 차정원의 얼굴 쪽으로 내려왔다. 산소 마스크의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그때 문 밖에서 그림자가 멈춰섰다. 진세미였다. 세미는 차정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버지였다. 최근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집에서의 아버지는 늘 단단했지만 요즘은 단단한 게 아니라 날카로웠다. 세미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자 그래도 아버지가 여기 있구나 안도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이 그 안도를 한순간에 찢어버렸다. 아버지가 베개를 들고 있었다. 베개가 차정원의 얼굴로 내려가고 있었다. 세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리는 말도 안 돼라고 외치는데 몸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진태석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진짜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다. 세미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다. 어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미는 거의 본능적으로 한예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한예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세미는 무너졌다. 아버지가 지금 차정원 병실에서 베개를. 한예라는 한순간에 모든 퍼즐을 맞췄다. 남편 진태석, 옥상 사건, 정원의 의식, 그리고 지금.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놀람은 한 박자였고 그 다음은 결심이었다. 세미야, 지금 당장 거기서 떨어져. 병실로 들어가지 마. 알겠지? 그럼 정원 씨가. 내가 막아. 꼭. 한예라는 전화를 끊자마자 공난숙에게 연락했다. 공난숙은 이미 이사회에서 진태석을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원이 재거는 판을 완전히 바꾸는 카드였다. 난숙 씨, 회장이 지금 병원에서 선을 넘었어. 공난숙이 낮게 웃었다. 선을 넘었다고? 그럼 이제 직무정지가 아니라 퇴출이지. 정원을 죽이려 해. 지금. 증거는? 잡을 수 있어. 오늘 밤이면. 공난숙은 잠깐의 침묵 뒤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병원 쪽은 내가 잡아. 난 이사들 붙잡고 표결 준비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찍어. 한예라는 손이 떨렸지만 흔들릴 수 없었다. 정원은 자신의 딸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이제 와서 딸의 숨을 지키지 못하면 엄마라는 단어는 평생 죄가 된다. 병실 안에서 진태석은 베개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산소 마스크 위로 베개가 닿는 순간이면 끝난다. 그가 그리는 끝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이었다. 그러나 끝은 그의 뜻대로 오지 않았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손 떼세요. 라는 외침이 병실을 갈랐다. 베개가 진태석의 손에서 떨어졌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형사가 다가오며 수갑을 꺼냈다. 진태석 씨,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진태석은 억지로 표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동자가 먼저 흔들렸다. 왜 지금, 어떻게, 그 질문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형사가 천장 한쪽을 가리켰다. 병실 내부에 영상음성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천장 구석에 작은 렌즈를 발견했다. 빨간 불빛이 아주 작게 깜빡였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불빛이 그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복도에서는 진세미가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참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수갑을 차는 소리,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는 모습, 그 모든 게 세미에게는 한 장면의 악몽으로 고정될 것 같았다. 세미야. 진태석이 딸을 불렀다. 순간 그 목소리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이건 오해야.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세미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정말 오해라고 말할 때마다 세미는 더 무너졌다. 오해라면 왜 베개를 들었나? 오해라면 왜 그 손에 힘이 들어가던가? 그때 한예라가 병실 앞에 나타났다. 공난숙도 뒤따라왔다. 두 사람은 같은 편이면서도 서로를 100% 믿지 않는 관계였지만 지금만큼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한예라는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정원을 죽이려 했어. 진태석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은 언제나 준비돼 있었는데 오늘은 변명이 먼저 무너졌다. 한예라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종류의 단절이었다. 이제 끝이야. 한예라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그 아이한테 손댄 순간 나는 당신 편이 아니야. 공난숙이 덧붙였다. 이사회에서 회장 자리도 끝내고 법정에서도 끝내. 오늘 밤부터 판이 바뀌어. 진태석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병실 안을 돌아봤다. 차정원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숨이 진태석에게는 가장 위험한 증거였다. 경찰이 그를 끌고 복도로 나가자 진세미가 울면서 매달리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세미의 눈이 한예라 쪽으로 향했다. 부회장님, 우리 아버지. 한예라는 세미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았다. 지금 어떤 말도 세미를 살릴 수 없었다. 대신 한예라는 병실로 들어가 차정원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정원은 여전히 깊은 잠에 갇혀 있었다. 한예라는 속으로만 말했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번엔 지킬게. 그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간호사가 조금 변동이 있네요라고 중얼거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진태석 체포 소식은 아침이 되기 전에 회사 전체에 퍼졌다. 본관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공포였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폰 뉴스 알림만 연달아 울렸다. 공난숙은 그 소란을 이용하기로 했다.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안정은 보통 권력의 새 얼굴에서 나온다. 공난숙은 이미 그 새 얼굴을 정해두고 있었다. 주하늘. 이 혼란을 정리할 명분이 있고 대중에게 보여줄 정의의 표정도 갖고 있는 인물. 그러나 공난숙에게 주하늘은 아들이기 전에 칼이었다. 잘 쓰면 상대를 베고 잘못 쓰면 자기 손도 베는 칼. 이사회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단단해졌다. 의장석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누구의 얼굴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듯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누군가는 회장을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회장이 무너진 뒤를 계산했다. 공난숙이 말문을 열었다. 어젯밤 진태석 회장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회사는 지금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건. 회장 직무정지.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공 회장님, 아직 수사가 시작 단계인데요. 너무 성급하면 법적 문제가. 공난숙은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단 한 문장으로 눌렀다. 성급한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예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매끄러운 말투를 쓰지 않았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결론이 필요했다. 차정원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 말에 이사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피해자가 구체화되는 순간 사건은 추상적 리스크가 아니라 실물 폭탄이 된다. 한예라는 이어 말했다. 회장은 그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어젯밤엔 병실에서 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목격자는 진세미입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몰렸다. 진세미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세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도망가지 않았다. 세미는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는 말을 삼키고 사실만 말했다. 베개를 들고 산소 마스크를 낀 사람 얼굴로 가져갔어요. 짧은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은 회사의 주가를, 회장 자리의 정당성을, 그리고 건양이라는 이름의 체면을 한꺼번에 찢었다. 또 다른 이사가 반격했다. 혹시 함정 수사라면요? 회사가 회장을 함정에 빠뜨린 꼴이 되면 공난숙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다 가고 내려놓았다. 병원 측 협조,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영상음성 확보. 절차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설령 함정이라고 치죠. 회장이 왜 거기 혼자 들어갔습니까? 왜 베개를 들었습니까? 왜 깨어나면 끝난다는 말을 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회장을 지킬 수 없다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손을 드느냐였다. 공난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직무정지 결의. 찬성하시는 분. 첫 손이 올라갔다. 두 번째 손이 올라갔다. 눈치를 보던 이사들도 결국 손을 들었다. 손을 들지 않는 건 회장 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회장의 편은 이제 위험했다. 가결. 공난숙은 숨도 쉬지 않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갔다. 임시 대표 선임. 여기서부터는 전쟁의 성격이 달라졌다. 회장을 내리는 건 정리지만 임시 대표를 세우는 건 선점이다. 한예라가 조용히 말했다. 주하늘을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주하늘은 깨끗한 이미지다. 그러나 깨끗한 이미지는 동시에 세탁을 의미한다. 이사들은 그가 들어오면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공난숙은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다. 시장과 언론이 지금 원하는 얼굴은 깨끗한 얼굴입니다. 공난숙이 못 박았다. 우리가 숨겨온 게 많아서 두렵다면 더더욱 깨끗한 얼굴이 필요해요. 숨기다가 같이 죽을 겁니까? 드러내고 살 겁니까? 그때 한예라가 한 문장을 더 보탰다. 그 문장은 이사들의 돈과 직결됐다. 주하늘이 오면 투자자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겁니다. 지금은 주가를 지켜야 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현실적이 된다. 투표는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 주하늘이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대표에게 보내는 시선이었다. 경계하면서도 기대하는 시선. 주하늘은 자리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려 하자 주하늘은 더 단단하게 말했다. 덮는 순간 그 진실은 더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질 겁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의 말을 듣는 얼굴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저 말은 옳다. 그런데 저 말은 위험하다.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공난숙 자신의 과거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진태석을 끌어내리는 것이 먼저였다. 공난숙은 자신에게 유리한 순서를 택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공난숙의 비서가 다가와 작은 메모를 건넸다. 공난숙이 메모를 읽는 순간 눈빛이 아주 잠깐 굳었다. 진태석, 외부로 펌 통해 증인 회유, 시도 정황. 병원 관계자 접촉. 공난숙은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표정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표정을 흔들면 패를 들킨다. 한예라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차정원을 보며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웠다. 엄마로서의 죄책감과 권력판에서 살아남는 냉정함.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정원은 지키지 못한다. 한예라는 둘을 동시에 품기로 했다. 그때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 반응이 있어요. 차정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한예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깨어나면 끝난다. 진태석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정원의 편에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들어왔다. 그는 차정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삼키듯 멈췄다. 한예라가 그를 바라봤다. 둘 사이에는 말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정원을 살린다는 목표는 같았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원 씨 들리면 괜찮아요. 천천히. 차정원의 눈꺼풀이 한 번 더 떨렸다. 아주 약한 틈으로 눈동자가 보일 듯 말 듯 했다. 그 순간 한예라는 직감했다. 정원이 깨어나면 누가 밀었는지부터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회사도 가족도 모두를 갈아엎을 것이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병원 직원처럼 보이지만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의식 반응 시작. 다음 단계 진행. 수신자 이름은 단 한 글자였다. T. 메시지를 보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며 사람들 틈에 섞였다. 간호사 호출음이 울렸고 병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모두가 정원의 회복에 집중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하늘이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 사람은 끝까지 발악할 거야. 한예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발악해도 상관없어. 이번엔 우리가 먼저 끝낼 거야.